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독재자 10인 중 하나인 훈센 총리가 있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캄보디아를 통치해 2023년이 되어서야 총리직에서 내려왔지만 그 자리를 장남에게 물려준 뒤였죠. 38년 동안 지킨 퍼스트 레이디 자리에서 이제는 퍼스트 마더가 된 분 라니. 캄보디아 역사에 격동의 시기를 겪고 훗날 총리가 된 남편을 도와 캄보디아의 극빈층을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미래를 했다고 알려진 캄보디아 톱 여배우를 청부살인했다는 의혹과 국민들은 빈곤에 허덕이는데 스위스의 최고급 시계 브랜드를 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는 등 무시무시한 논란들이 그녀의 이름 뒤에 따라다니죠.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의 독재 속에서 절대 권력과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캄보디아의 전 총리 부인 분 라니입니다. 1954년 12월 15일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캄퐁참에서 태어난 분 라니. 그녀의 조상은 중국 광동성 출신으로 분 라니의 집안은 중국계 크메르인의 혈통이었습니다. 분 라니를 포함해 5남매가 있었고 그녀의 가족은 큰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 비교적 잘 사는 중산층 가정이었죠. 1970년 론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캄보디아의 시아누쿠 왕을 폐위시킵니다. 망명한 시아누쿠 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론놀 정부와 싸우라고 촉구했고 당시 16세 소녀였던 분라니는 가슴속에 무언가 끌어올랐는지 비밀리에 반정부 세력인 크메르 르주에 합류합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부패와 악행을 일삼았던 론놀 장군 때문에 캄보디아는 식량 수출국에서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을 정도로 민생은 최악이었고 그럴수록 현 정부에 반대하는 크메르 르주에 합류하는 국민들은 늘어만 갔죠. 부모님을 남겨둔 채 단독으로 크메르 르주에 합류한 분라니는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 책임자라는 직함으로 병원에 배치되어 부상당한 군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3월 그녀가 책임자로 있었던 병원에 한 남자가 찾아오죠. 병원을 찾아온 남자는 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군인들의 지휘관인 훈센이었습니다. 2살 차이 나는 훈센과 분 라니는 서로를 보고 사랑에 빠졌지만 크메르 르주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서로 간의 연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몇 달 뒤 훈센은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의를 위해 지금은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죠. 비극적이게도 다음 해인 1975년 훈센은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분 라니의 상관은 훈센이 장애를 얻어 남편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좋은 조건의 남자들과 선을 주선하려 했지만 분 라니는 모두 거절하였죠. 훈센 역시 한쪽 눈은 다쳤지만 내부에서 인정받고 있던 지휘관이었기에 라니보다 더 적합한 신부감을 찾으라고 했지만 그 역시 주변의 제안을 모두 거절합니다. 2년 뒤인 1976년 장애가 있거나 다친 군인 12명을 모아 합동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눈에 장애를 얻은 훈센 역시 마침내 이 행사에서 그토록 원했던 분 라니와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죠. 부부는 결혼 후 크메르 르주의 명령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따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에도 아이는 생기는 법. 1976년 분 라니는 자신이 배정받은 지역에서 홀로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진이 부재했던 그 당시 간호사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하고 훈센은 아이의 출산과 사망 소식을 동시에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1년 뒤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총 6명의 자녀를 둡니다. 반정부 세력인 크메르 르주가 마침내 론놀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을 때 봄날이 올 줄 알았던 캄보디아 국민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정권을 잡은 크메르 르주의 폴포트는 국경을 봉쇄하고 학교를 폐쇄시키는 등 모든 걸 통제하는 폭정을 펼쳤죠. 정상화된 캄보디아를 기대했던 국민들. 하지만 폴포트는 시계를 볼 줄 아는 사람, 안경을 쓴 사람, 피부가 흰 사람 등의 이유로 갓난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대량 학살 사건인 킬링필드죠. 이 당시 훈센은 여전히 크메르 르주에 남아있었지만 킬링필드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베트남으로 도망쳐 반군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당시 둘째를 임신한 지 5개월째였던 분 라니는 감옥에 갇혔고 지역 주민들의 일어난 봉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와 함께 정글로 도망쳐 숨어 지냈죠.
1979년 베트남군과 함께 캄보디아로 들어와 폴포트 정권을 몰아낸 훈센. 그제야 몇 년 만에 라니와 남편은 재회합니다. 1982년 훈센은 부수상과 외교부장의 직책을 맡고 분란이는 남편을 도와 대량 학살 정책으로 남겨진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과 학교를 짓는 일에 힘쓰죠. 1985년 당시 33살의 젊은 나이로 캄보디아 수상의 자리에 오른 훈센. 꾸준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정적은 가차없이 죽음으로 제거한 그는 1997년 공동 총리였던 제1총리를 축출하고 제2총리였던 자신이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분란이는 빈곤층 여성,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인도주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언론 통제, 부패, 정적, 숙청 등 갖은 수단으로 장기 독재 집권에 성공한 남편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등을 38년 동안 맘대로 주물렀고, 분란이는 캄보디아 적십자 협회장이 되어 남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 빈곤층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고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7년 7월 6일 프놈펜의 오루시 시장에서 복면을 쓴 괴한이 쏜 3발의 총성이 울렸고 이어서 한 여자가 쓰러집니다. 그녀는 캄보디아의 무용수이자 인기 여배우인 피셋 필리카였습니다. 바로 종합병원으로 실려간 필리카는 안타깝게도 7일 뒤에 사망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프랑스의 한 잡지는 필리카를 죽인 배우로 분란이를 지목했는데요. 잡지에 따르면 필리카의 일기장에 경찰청장의 소개로 그녀가 훈센 총리를 만났고 미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죠. 필리카를 소개받은 훈센은 그녀에게 반해 고가의 집과 자동차를 사주었고 남편이 그녀에게 푹 빠진 걸 안 분란이가 엄청난 질투심에 휩싸여 경찰청장을 찾아가 그녀를 없애라고 지시했고 차마 필리카를 죽일 수 없었던 경찰청장은 필리카에게 제3국으로 피신하라고 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카가 결정을 망설이는 사이 그녀는 시장에서 죽임을 당하죠. 또 잡지는 필리카가 임종 직전 자신을 죽인 사람이 분란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가 나온 이후 분란이는 바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프랑스 잡지사를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해당 잡지사는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입수, 보관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와 캄보디아는 농업, 관광업, 자원발달 등으로 경제 수준을 많이 끌어올렸지만 그전까지는 동남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38년간 장기 집권을 하며 훈센가의 사람들은 캄보디아의 부동산, 주요 핵심 산업,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이는 곧 부의 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탁한 돈만 해도 몇 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분란이의 사치품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적십자 행사 중 찍힌 그녀의 사진은 눈부시게 빛나는 손목으로 시선을 끌었죠. 다이아몬드로 둘러싼 시계는 스위스 최고가 시계 브랜드 리처드 밀의 것이었고 1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캄보디아 국민들 몇천 명이 평생 벌어도 못 모을 금액과 맞먹었습니다. 이 밖에 베르사체 원피스, 에르메스 벨트 등 생긴 것만 소박하지 실상은 그녀가 엄청나게 사치스러울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지만 언론 통제가 심한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언론사 사장이 분란이의 딸로 국민들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죠. 오랜 기간 캄보디아 적십자 총재를 역임한 분란이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단체는 부패와 정치로 얼룩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적십자의 페이스북에는 돈을 기부한 여러 기업 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는 국제범죄와 연루되어 서구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사 등이 포함되었죠. 그중 한 회사는 사람들을 건물에 가두고 고문을 한 뒤 온라인으로 사기를 치도록 해 피해자만 10만 명이 넘는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하지만 적십자에 거액의 기부를 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캄보디아 대기업에서부터 사기꾼들까지 적십자에 크고 작은 금액을 기부하면 우연의 일치인지 경찰에 기소되지 않았고 정부는 단속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죠. 이 단체는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썼는지 기부 내역이나 재정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기업에서 적십자에 기부금을 대면 불법 행위도 눈감아주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기부금이 결국에는 훈센 총리와 분란이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입니다. 관련자들과 정치인들 대부분이 모두 알지만 이 뻥긋했다가는 하루아침에 이슬이 될 수 있어 알고도 모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캄보디아의 현실이죠.
2023년 71세의 훈센은 38년간의 집권을 끝내고 자신의 장남 훈 마넷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며 북한과 같은 세습 독재 국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분란이와 훈센의 5자식 중 3명의 아들이 권력 다툼을 한다는 설이 있었지만 훈센은 장남을 후계자로 택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각각 국방부 장관과 부총리직을 줬습니다. 총리 부인에서 총리 어머니가 된 분란이 자신의 지위 역시 며느리에게 물려줄지 궁금한데요. 현재 서구 언론은 사치와 부패로 얼룩진 아시아의 전직 영부인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 말레이시아의 로스마 만소루 다음으로 추락할 후보로 캄보디아의 분란이를 꼽습니다. 몇십 년 동안 독재 체제를 고착화해 후계자에게 권력 세습까지 한 훈가, 여전히 캄보디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빈곤층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캄보디아에 강한 봄바람이 불어 분란이와 그녀의 가족들이 숙청될지 아니면 후대의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란이었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